네, 안녕하세요. 네, 상표법 입문 강의 우리가 두 번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강의 할 때마다 한 2개나 3개로 쪼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2일차죠. 2일차로 이제 6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일차 강의로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좀 잠깐하게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등록 요건, 상표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실제 기본 강의에 가서도 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등록 요건에서 여러 가지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돼야지만 유사 판단이라든지 침해, 심판, 무효 심판 이런 것과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제 내용이 이제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있었을 때 판례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부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요. 저번 1일차에서 했던 내용들에서 좀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상표법에 우선 상표법을 배우는 목적이 필요하죠. 상표법에서 어떤 걸 취지로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상표법이 이걸 작용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안 외워도 되는데 자꾸 외워지는 두 문자가 있다고 했죠. 보신산수 해가지고요. 그래서 상표를 보호하는데 상표 자체, 우리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상표에서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기능이 크게 되게 중요한 게 한 3가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타 식별 기능, 그다음에 출처 표시 기능. 요것을 보호하게 됩니다. 요것을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상표를 신용이 생길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하고 도모하게 하는데 자,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건 사용으로서 신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용. 그래서 이런 용어 등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사용.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표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죠. 특허법,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실험법 이런 애들을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가장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또 문화적인 창달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는 이제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표법이 좀 특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자 이익 보호가 있어서 이거는 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이게 다른 법률들은 좀 개인을 보호해요. 특허를 너가 개인적으로 만들었고 보호하는데 너한테 독점권을 주겠다. 디자인권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사익적인 부분, 좀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되게 큰데 상표법은 나름 사용을 한 개인적인 사익적 부분도 보호를 해주지만 그 상표권자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런 상표들이 막 어떤 누구의 상표고 품질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시 같은 건데 짝퉁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수요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를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의 목적은 보신산수에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능이라든지 사용,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그 개념에서 이런 것들 어떤 상표법의 여러 가지 규정 등의 해석 나중에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할 때 항상 상표법의 목적이 뭐냐를 항상 떠올리시면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주어져 있는 법 규정과 그다음에 심사 기준 다른 규정과 그다음에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알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총을 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요리로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상표법 규정과 그다음에 판례, 심사 기준을 틀을 자꾸 이제 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표법이라는 동네에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살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삼포 걷듯이 입문 강의는 나중에 이제 곳곳에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걸 요리라고 하면 그 요리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정확한 재료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맛을 얻어내게 되죠. 그렇죠? 시험으로 치면
채점위원이 원하는, 출제위원이 원하던, 채점위원이 원하던 그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선은 우리가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재료들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법규정, 심사기준, 판례들이 재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위치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지 실제 딱 어떤 사안이 보이면 딱딱 필요한 재료들을 바로 풀 수가 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거의 기계처럼 그냥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하게 돼서 익숙해지면 그냥 보지도 않고 위치를 막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꺼내죠. 소금은 여기에 있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우선은 이게 소금인가? 소금을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고서 이제 우선은 내가 놔둬요.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 걸.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사례 풀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꾸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이렇게 뿌리는 게 맛있는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뿌리는 게 맛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 하는 건데 상표법 목적은 그런 것들의 해석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왜 나오는지는 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표법 목적은 판례에서 부정경쟁 행위 방지에 있다. 이거를 막기 위한 거다. 나중에 이제 부정경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문 강의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상표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다른 강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데 이런 용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도 없이 하면 정확히 판례가 이런 표현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부정경쟁이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법률 규정 같은 거나 법률 과목 같은 것들은 외울 게 많긴 해요. 하지만 어느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무작정 암기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약간 변형된 문제라든지 약간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외워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해봤자 도움도 안 됩니다. 항상 정확한 자리에 놓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목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표법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상표의 정의를 체크해야 되죠. 상표의 정의는 우리가 2조 1항 1호와 2호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법 규정 같은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법 규정은 이제 1조부터 238조가 있을 때 법조문을 번호를 무조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중요한 거. 딱 2차 시험에 딱 쓸 때만 필요한 거. 다른 것 1차 시험에도 법조문이 몇 조인지를 몰라도 문제 풀 수는 다 있어요. 1차 때는. 객관식 문제. 근데 2차 때는 중요한 법조문은 정확하게 써주시면 그게 다 점수예요. 왜냐면 가장 확실한 근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조 1항 1호, 2호. 그렇죠? 어제 기억나시죠? 조항, 호목으로 법 규정을 이제 호칭하는 거. 자, 상표에서는 이제 그러면 상품, 그래서 상자, 사표라고 했죠. 상품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교독 상목품. 그래서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하여 상거래 목적이 대상이 되는 물품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건 해당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동산과 부동산 이런 건 민법에서 배우게 되고요. 또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또 디자인보호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부동산이나 이런 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타식별력, 우리 아까 바로 목적에서도 나왔죠.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너무 중요해서 33조의 등록 요건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도 너무 중요하죠. 상표법에서는 사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조 1항 11호 2조 2항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 문자, 도형, 그래서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다. 중요한 상표법 목적에서 중요한 용어가 다 나왔죠. 출처 표시, 그렇죠? 사용, 자타식별.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하는 것들을 표장이라고 하는데, 출처 표시를 하기 위한 표시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보호하게 하는데, 이렇게 출처 표시나 자타식별력이 기능을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들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상표의 정의, 상자, 사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걸 다 했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표의 사용입니다. 자, 상표가 사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표 사용에서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침해. 침해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데 판단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심판을 다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 정도에 정리를 쭉 해드릴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딱 개념도 잡아드리고, 나중에 특허법이나 뭐 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불사용, 사용, 상표에서는 사용이 되게 중요한데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일정 기간, 우리 상표법에서는 3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일에서 3년 이상 사용을 안 하면 누구든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창작했냐 이런 게 중요하고, 선택을 해서 그걸 이미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등록까지 해놓고선 너한테 권리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 그러면 뭐 1, 2년 뭐 짧게는 하지 않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려서 했을 때 누군가가 취소를 걸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이어야 되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표시만 하고 뭐 이러면 다 사용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시험에 다 A급이에요. 특 A급. 다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랑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하죠. 상표에서는. 그러니까 상표는 어떻게 막 계속 쓰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표가 사용이냐 아니냐를 이제 규정을 해놔야겠죠. 상표가 이제 막 사용돼서 되게 많이 알려지면 이제 신용이 쌓이게 돼요. 굿윌.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사용을 많이 하면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인식도라고 해서 얼마나 알려졌느냐, 또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되고, 그 구분한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록 요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상표 사용을 보시면, 우리가 상표 사용은 이제 우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항 11호와 2조 2항에서 상표 사용은 표시, 유통, 광고 선전 행위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표시만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광고만 했다고 해서 사용이냐? 아니다. 상표는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처 표시나 식별 표지로 사용을 한 경우에만 상표 사용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를 막 들어드렸던 게 디자인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린트물에만 넣어놓고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제 말로만 해드리면, 우리가 신문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삼성전자랑 애플하고 많이 싸우죠. 근데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폰 설명서에 딱 그런 게 적혀 있는 겁니다. 뭐 디스 프로덕트 하면서 막 상품 설명이 돼 있는데, 디스크립션이 뭐 어떻고 이러면서 나오면서, 여기 안에는, 이 상품 안에는 삼성 일렉트로닉, 삼성전자의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폰에 자기가 파는 상품 설명서에 삼성전자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한테 너 뭐 하는 거야? 삼성전자라는 거 표시를 왜 해? 그것도 뭐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침해 요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침해 요건 중에 하나가 상표 사용입니다. 근데 상표 사용인데 어떻게 써야 돼요? 표시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기능을 발휘해서 쓴 건가요? 아이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이죠. 정보 제공으로만. 이거를
삼성전자라고 몰래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쓴 게 이건 제품 반도체에 대해서 몰래 나의 브랜드로서 표시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 뭐 기종 안내,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다음에 안내문, 설명문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 그걸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키워드는 나중에 딱 그 키워드만 보이면 사용이 아니다가 느껴질 거예요. 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 사용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상표 사용은 상품에 사용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요건이 상자사표, 상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하여 상거래 목적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판촉물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은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환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표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 해드렸죠. 시험에도 나왔던 것들인데 상품에 사용한 게 아니면 상표 사용이 아니고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자꾸 눈에 봐주세요. 나중에 이건 자기께 돼야 됩니다. 딱 상표 사용하면 그냥 따로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침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상품과 연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죠. 여러 가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는데 이렇게 틀만 잡으셔도 그런 개념 정도만 자기 걸로 잡으셔도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